대약진 시기의 지리적 확대 범위는 당시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였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기니가 지금은 바다로 떨어져 있지만 빙하기에는 이제 그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때 어쨌거나 오스트레일리아를 가려면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갈, 그때도 거기는 연결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이 대약진 시기에 이루어진 거다. 이게 이제 5만 년 전 그 이후라는 거죠. 수많은 방사성 탄소 연대로 미뤄봐서 지금으로부터 3만 년에서 4만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도 인간이 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게 3만 년에서 4만 년 전이다. 빙하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많은 양의 바닷물이 얼어붙었으므로 전 세계의 해수면이 현재보다 수킬로미터나 낮아졌다. 빙하기가 되면 뭐예요? 얼어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얼어붙으니까 바다의 높이가 낮아진 거다. 그 결과 현재 아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보르네오, 자바, 발리섬, 이게 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이죠. 사이에 있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베링 해협이나 영국 해협을 비롯한 그 밖에 얕은 해협들도 마찬가지였다. 아까 베링 해협이 이제 구대륙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가는 그 해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리섬과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있는 인도네시아 중부의 섬들은 여전히 깊은 해협으로 둘러싸여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빙하기에도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은 곧 배가 있었다는 뜻이며, 현재로서는 그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배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가 발명되었다. 약 3만 5천 년 전에 뉴기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자 곧 동쪽에 있는 다른 섬들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번 배를 타고 넘어가니까 그 쭉쭉 이제 퍼져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스마르크 제도의 뉴브리튼 섬하고 뉴아일랜드 섬, 솔로몬 제도의 북하섬, 이런 데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스마르크 제도, 이게 어디예요? 뉴기니 동쪽에 있는 비스마르크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제도, 여기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인간에 의해 최초로 대형 동물이 대량으로 멸종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대형 동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멸종된 시기가 보니까 인간이 건너간 시기하고 비슷하더라. 왜 그랬겠어요? 인간이 건너가서 이제 잡아먹었겠죠.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 예전에는 거대한 캥거루, 소 정도 크기의 코뿔소를 닮은 디프로돈트라는 대형 유대류. 유대류는 뭐예요? 그 주머니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동물종이다. 뭐 코알라나 뭐 캥거루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역시 유대류에 속하는 표범 등의 다양한 포유류가 있었다. 뭐 주머니를 갖고 있었던 그런 표범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그와 같은 대형 동물들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후에 모두 사라졌다. 처음으로 도착한 인간들이 모두 죽였거나 간접적으로 제거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디프로돈, 이게 이런 동물이 대형 포유류가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동물들은 인간 사냥꾼이 없는 곳에서 수백만 년 동안 진화했다. 그렇죠. 그 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진화한 동물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사냥할 때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발견된 다른 섬들 중에서 모리셔스 섬의 도도새, 그곳은 인간에 의해 멸종됐고, 선사시대에 인간이 이주했던 대양섬 중에서는 뉴질랜드의 모아새, 마다가스카르의 거대한 여우원숭이, 하와이의 날지 못하는 대형 거위, 이런 것들이 멸종되었다. 선사시대에 인간이 이주해서 사냥을 했다는 거죠. 모아새,
그러니까 이런 새가 이제 뉴질랜드에 살았다는 거죠. 인간이 이주하기 전에.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존재했던 거대 동물의 최후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그 동물들도 약 4만 년 전에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으리라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대형 포유류는 전행 인류와 더불어 수십만 또는 수백만 년 동안 함께 진화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인간과 함께 진화했기 때문에 인간을 피할 줄 알았다. 인간을 무서워했다. 왜? 안 그런 것들은 다 멸종했을 테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대형 동물이 모두 사라진 것은 그 이후에 인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왜? 멸종으로 인하여 가축화가 될 만한 대형 야생 동물들이 모조리 사라졌고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원주민들에게는 토종 가축이 단 한 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형 야생 동물 중에서 그게 다 멸종이 됐기 때문에 가축화를 못 시켜서 토종 가축이 없다라는 거예요. 토종 가축이 없으면 이제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농사하고 목축 이것이 생기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가축이 없으면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 조건 중에. 그래서 수렵체질민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 가축화할 동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대약진 시기에 이르러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 인간이 살게 되었고 곧 이어 유라시아의 극한 지방으로 인류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렇죠. 배를 만들어서 대약진 시기에 이제 넘어왔다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나 뉴기니로 넘어왔다. 그 다음에 유라시아의 극한 지방, 시베리아 이런 데 사람이 살게 되었다. 왜? 옷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 바늘, 꿰어 만든 의류, 따뜻한 집 등을 비롯해서 극한 이후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던 해부학적 선생 인류는 약 2만 년 전에 시베리아로 퍼져나왔다. 2만 년 전. 그때부터 시베리아에 사람이 살 수 있었다. 왜?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가 인간이 마지막으로 살게 된 것이었다. 9세기로부터 남북 아메리카에 이르기 위해서는 배를 이용해서 바다를 건너거나 우선 시베리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후에 베링 육교를 건널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아무튼 뭐 배로 건넜던 걸어서 건넜던 그 베링 해협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배는 뭐 태평양을 건널 수 있을 정도의 배는 아니니까 남북아메리카의 인간이 살았음이 확신하게 증명되는 최고 유적은 기원전 12,000년경으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유적들이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메리카에 인간이 처음 살게 된 것은 알래스카에서 우리가 기원전 12,000년 전, 12,000년 요때 이제 유적이 남겨진 걸로 보고서 야 이때가 최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국경 이남의 미국 및 멕시코 지역에서 기원전 11,000년 직전 몇 세기 동안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통칭 클로비스 유적이라고 부른다. 캐나다 국경 이남의 미국 그리고 멕시코에서 기원전 11,000년경에 유적이 있는데 그것을 클로비스 유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알래스카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에서 불과 1,000년 사이에 미국하고 멕시코 쪽으로까지 이주를 했다는 거죠. 인간이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곧 이어 아마존강과 파타고니아에서 나타난다. 아마존은 어디예요? 브라질이죠. 파타고니아는 이제 아르헨티나.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남쪽까지 쭉쭉 뻗어나갔다. 시베리아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추웠으며 홍적세의 빙하기에는 만년빙이 캐나다 전역을 빈틈없이 뒤덮어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이었던 때가 많았다. 그래서 빙하기에 그 만년빙이 캐나다 전역을 뒤덮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인류가 건널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지역을 결국 초기 시베리아인들이
오늘날에도 80km에 불과한 베링 해협을 물길로 건넜거나 베링 해협이 마른 땅이었던 빙하기에 도보로 건너서 알래스카로 넘어갔던 것이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캐나다 만년빙에는 얼음이 녹은 부분에 남북으로 긴 통로가 생겼고 최초의 알래스카인들은 그곳을 통과해 마침내 대평원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만년빙 사이에 시베리아에서 베링 해협을 이렇게 쭉 넘어와서 알래스카, 그러니까 알래스카죠. 아무튼 캐나다가 이제 만년봉으로 도취해 있었는데 중간에 남북으로 통로가 뚫렸다는 거죠. 쭉 내려와가지고 미국의 대평원 여기까지 갈 수가 있었다. 그 지점이 바로 오늘날 캐나다의 에드먼턴시에 있던 유적 부근이다. 에드먼턴시. 그래서 에드먼턴 이쪽으로 이제 길이 뚫렸다는 거죠. 그렇게 뭐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가 그랬듯이 남북 아메리카에도 처음에는 대형 포유류가 아주 많았다.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서 그랬던 것처럼 남북 아메리카에서도 그러한 대형 포유류는 대부분 멸종했다. 남북 아메리카에도 오스트레일리아나 뉴기니처럼 대형 포유류가 있었는데 인간이 들어간 시기에 멸종이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멸종 시기는 아마 3만 년 전보다 빨랐지만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약 12,000년, 17,000년 전이었다.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래스카 최초의 유적이 12,000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멕시코 지역에서 기원전 11,000년 이때 이제 유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대형 동물들이 남북 아메리카에서 멸종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축화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대형 야생 포유류 종의 대부분이 그렇게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가축화된 토착종이 없다. 그래서 그 정착 생활의 요건 중에 농경이나 목축이 있는데 이제 목축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가축화할 수 있는 그 동물이 없으니까. 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800km 정도 떨어진 채텀 제도에서 수세기에 걸쳐 살아나오던 모리오리족은 1835년 총과 곤봉과 도끼로 무장한 마오리족에게 학살당한다. 자, 모리오리족이 채텀 제도에 있었어요. 채텀 제도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뉴질랜드잖아요. 뉴질랜드. 네.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떨어진 여기 채텀 제도. 거기에 모리오리족이 1835년에 총하고 곤봉하고 도끼가 그런 걸 갖고 있던 마오리족한테 학살을 당했다. 모리오리족은 고립되어 있던 소수의 수렵 체질민으로 지극히 간단한 기술과 무기밖에 없었다. 전쟁 경험이 없었고 강력한 지도층이나 조직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모리오리족은 수렵 체질민이었는데 기술하고 무기가 변변치 않았다라는 거죠.